바로 이제 플라스마 안에서 이제 장착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플라즈마 나오면서 탄소중이 원자 수준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면 리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이 차 중에서 세계에서 최고 좋은 차로 바뀌는 중입니다. 이렇게 다 웃죠. 제가 이제 차가 LPG고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연비도 안 좋아진 것 같고 차가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오면은 좀 도와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어요? 그 원천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서 우리 저 선생님처럼 배기구가 이렇게 그 파이프가 안 되고 이제 호울로 된 거는 이제 안에 끼는 상태로 이런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엔진 룸에 플라즈마 발생 장치라고 엔진 룸에 흡기 계통에 이게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좀 장착이 되면은 좀 연비라든지 뭐 출력이 이렇게 좀 좋아질까요? 좋아지는 건 직접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뭐 시운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연비는 10% 정도 이제 세이브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아, 10% 정도. 예, 그 정도 더 잘 되는 거는 이제 드라이버가 운전을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나죠. 아. 네, 그래서 저는 10%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료를 사용해서 대개 이제 운행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휘발유가 됐든 LPG가 됐든 디젤이 됐든 연료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게 공기란 말이에요. 공기가 들어가야지 흡기가 들어가서 공기가 이제 압축돼서 연료와 함께 폭발돼서 배기에서 배출가서 나오는 건데, 그 과정에서 같은 동급의 엔진이라도 출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기의 사용량이라든가 이게 이제 엔진의 효율을 좌우하는데 공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발생기를 여기 이제 그 붙입니다. 이게 정확히 뭐라고요? 예, 플라즈마 발생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제 플라스마 안에서 이제 그 장착이 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여기 요 입구 네. 요 부분 몇 군데를 정해서 예. 요거를 이제 전구를 씹어주죠. 아, 그러면 장착이 그냥 끝이에요? 예, 끝납니다. 그럼 시동 걸면은 시동을 걸게 되면 이제 엔진이 그 발동이 돼서 이제 발전기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발전이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지금 이제 온이 돼요. 원래는 이제 그 우리 공기가 들어갈 때 이제 공기 중에 자연 대기 속에 있는 그 산소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연소를 위해서. 그 산소가 이제 그 분자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플라즈마의 어떤 그 이온화 작용에 의해서 산소 분자가 거의 원자화돼 가지고 연료를 산화시키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소가 빠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의 출력도 좋아지고 그만큼 이제 공기가 에너지화 되니까 연료도 뭐 절감이 되고. 지금 이 차는 이 차 중에서 세계에서 최고 좋은 차로 바뀌는 중입니다. 이렇게 다 웃죠? 매진 다 이렇게 웃으시죠? 아, 그래요? 네. 시운전하는 순간에 얼굴이 굳어져. 이거 뭐야? 차가 왜 이렇게 변하지? 지금 하신 말씀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 BMW 벤츠고 신형, 아무리 신형이라도 네. 우리 거 제트뼈 달리는 거하고 안 달린 차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연비가요? 아니면 출력이요? 연비, 출력, 뭐 저 주행 성능, 예. 그래서 다 아, 모든 다, 게요? 다 차이 나요. 차 소음, 진동 다 감소되고 차가 떨리거나 뭐 소음 나던 것도 싹 다 없어져요. 그리고 오케이. 이 안에 필터가 있고 이 안에 빈 공간이잖아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구멍 하나 들어서 이제 그냥 거기다 심어주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온 공기는 산소 분자예요. 네. 여기서 플라즈마 나오면서 산소 분자를 이제 산소 이온화시켜서 산소의 원자 수준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요게 이제 탄소 전극인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되는 겁니다. 공을 하나 뜯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게 그냥 시동 키면 어차피 전기가 들어오면서 그냥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따로 전원 버튼이나 이런 건 없고? 시동 걸면은 전압이 높아지잖아요. 네. 전압이 높아지고 전압에 의해서 얘가 스위칭이 되는 거예요. 온 자동으로. 그러다 이제 시동 끄면 전압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면서 얘가 자동으로 꺼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들어왔죠? 예. 이 파란 불? 네, 불 들어오네. 예. 시동 걸면 이게 불 들어오고 시동을 끄면 이제 자동 나가요. 이제 금방 꺼지는 게 아니고 이제 서서히 꺼질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압이 내려가면서 꺼지는 겁니다. 이 보조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2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게 배기 압력을 줄여주면은 그 연소라든가 연료를 절감시킬 수 있겠다는 간단한 이제 생각으로 출발이 된 건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봉착되는 거예요. 그걸 일선에서 쭉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 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되고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프라즈마 이거 하나 걸 때는 그 전에 뭐 앞좌석에다가 그냥 큰 거 하나 매다고 이걸 달고 다니면서 했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한 2천만 원 동안 갔었어요. 그 뭐 2천만 원 들고 누가 그걸 삽니까? 그렇죠. 그걸 뭐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줄여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흡기지 않습니까? 흡기에서 배기, 여기가 연소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를 뭐 밀어서 넣는다 그래도 배기에서 100%가 빠져나가야지 100%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연소실로. 네. 근데 여기서 배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배기 압력 이게 있어 여기서 한 25%에서 30%가 압력이 걸려요. 그러면 결국은 70에서 75%밖에 못 나간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흡기도 75%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 빠져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배기 압력을 완화시키고 연소실의 조건을 좋게 해서 배기를 빠르게 해줘야지 흡기도 그만큼 잘 들어가서 연소실의 조건이 좋아지니까 그만큼 폭발력도 좋아져서 이제 엔진 효율도 올라가고 연료도 그만큼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배기의 구조가 이렇게 됐다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히로시마 전체를 날려버리는 게 이 공기 폭풍이란 말이에요. 팽창가스가 다 이제 도시고 뭐 가로수고 뭐 다 넘어뜨리는데 이 팽창가스의 힘이 다 되면은 그 폭발의 원점은 이제 진공이 됩니다. 세력이 다 된 공기는 진공을 향해서 다시 이제 몰려 들어오는데 이걸 후폭풍이라고 그래요. 후폭풍. 이 후폭풍이 기존에 남아있는 것도 전부 다 초토화시키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후폭풍이 무섭고 해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데미지가 많다는 얘기죠. 똑같이 엔진에서도 배기로 봤을 때 여기서 폭탄이 터졌다 이겁니다. 이 안에서 폭발력이. 폭발됐으면 그 폭발가스가 나갈 때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요걸 배기로 보고 요걸 배기로 봅니다. 순간적으로 급격한 폭발 배기가스가 쭉 빠지게 되면 이 안에도 저 진공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진공이 되게 되면은 빨려 들어가는 외부의 공기가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배출, 진입 번갈아가면서 작용하는 데가 이거 배기구예요. 이게 왜 그 역류가 안 좋으냐면은 계속해서 나오려는 배출가스하고 중간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저 큰다란 저항으로 작용되거든요. 소음기 있죠. 어떤 그런 복잡한 그 안에서도 어떤 그런 역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엔진에 대한 데미지가 커지는 거죠. 역류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전 세계 차가 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